사주간 팩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지개벽 TV 이근봉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안 되고 중소기업도 안 되고 물론 대기업도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사람이 상가에 들어오질 않고 가게를 문 열어놔도 물건이 안 팔리니 전기세 나가고 하루에 비용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단돈 10,000원이 궁하다고 합니다. 이거 매일경제 17일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하나씩 가게가 문을 닫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희망이 줄어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고 나니까 아침에 가게 나오면 자영업자가 없어지니 그 가게 문 여는 사람도 희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돈 10,000원어치도 못 팔고 가니 10,000원이 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17일자에 500만 자영업자 생존 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식장, 돌잔치, 올수도, 골목시장, 폭사. 그리고 지금 뭐 되는 게 있어요. 극장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조금 가수도 활동하던 사람들도 활동을 못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싸? 금값이 쌉니다. 금값이 내렸습니다. 왜? 금으로는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시국을 제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위기관리 전문가 경제팀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18자에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한 코로나 사태로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의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매일경제 3월 20일자 날짜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2조로 확대, 긴급자금 3일 내 대출. 물론 3일 내 대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상공인 유동 지원 12조, 중소상공인 특혜 보증 5조 원, 영세 상공인 전액 보증 3조 원, 원액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율에 1조 원, 채권 시장 펀드 재가동 10조 원, 코로나19 대응 12호에 대해서 7조 원, 증권 시장 기금 조성 10조 원. 그래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신용지원금으로 2조 원을 다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전부 다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5일에 한 번 오부제니까 자기 번호대어 타옵니다. 그거 가지고 5일을 또 기다리라니까 국민이 어떻게 된다고? 참담함을 느끼는 겁니다. 한숨만 쉽니다. 이거 줄 서 있는 거다. 저 약국 앞에서
그 오부제 이후 마스크를 사려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일 날 12시경 서대문에 있는 A 약국 앞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맞벌이들이 아내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7, 8군데 가야 뭘 사? 마스크를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사면 지금 하나는 구입이 안 됩니다. 2개를 사지 한 번에. 자기 주민등록 보여주고. 그래서 마스크를 5일 동안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마스크 하나를 빨리 해결하세요. 기계가 20억 든다고 합니다.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사서 한 5군데다 넣어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마스크 공장을 지금 비상사태니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음 때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몇십만 개 나오면 숨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거에다.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대책이 정부는 있습니까? 마스크 얘기만 나오면 어떤 국민이든지 화가 안 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대구에서 18일 날 또 터졌습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5명이 터졌습니다. 대구에서 2자릿수로 터지니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범 사례,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우리 사례가 모범이 된다고 그 말하자 바로 터졌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자영업자 못 먹고 사느니 서울시에서 17만 가구에게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매일신문 9일자 달자에 발표됐습니다.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18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 뿌리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기금으로 돈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으나 나쁘나 이 코로나가 있어도 선거는 4월 15일 날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가장 첫째가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개혁입니다. 네 번째가 복지순입니다. 이건 문화일보 16일자에 나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경제는 27.1%, 일자리는 22.3%, 정치개혁은 14.3%고 복지수는 1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이제 조금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도 아니죠. 뭐 코로나가 끝나면 또 집값을 오르겠죠. 지금 집값이 강남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 지금 집을 사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자연적 집값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경기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근데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성남 교회에서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뭘 뿌리고 있냐면 소금물을 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인터넷에 이게 뜨긴 떴습니다. 소금물이 약이 된다고.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소금물을 뿌려주고 아이고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뿌리는 분말기에서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인터넷 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조선일보 17일자에 발표된 겁니다. 성남교회 49명, 부천교회 15명, 예배 강행
부르는 진단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보지 말라고 다 보아가지고 성남교회 49명, 부천교회 15명 터졌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보면 무슨 수가 있느냐. 우선 2층 교회 뭐 이런 데도 집세를 못 주니까 보는 겁니다. 헌금을 거둬야 집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2층 교회 집세 내주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것인데, 중국이 코로나가 신규 확자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왔던 이 간호사 의사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마스크로 중국이 자랑이라고 찍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비행기에서 마스크 타고 자기 고향 가는 겁니다. 마스크 끼고. 근데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의사, 또 간호사가 필요 없는 거인데 각 고향에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딱 3개월 만에 확진이 끝났다고 동아일보 신문에서는 났고, 이 사진은 조선일보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가 한국만 아니라 중국만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368명, 프랑스 전쟁 준비다고 마크롱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읽어드리질 못하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조선일보 17일 날짜에 나온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덴마크 864명, 네덜란드 1136명, 오스트레일리아 860명, 스위스 2200명, 스페인 7845명, 벨기에 886명, 영국 1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이 2주간 이동을 하지 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2주를 서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18일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제일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코로나가 중국에 뜰 때 바로 중국 입국을 막은 나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막아가지고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국도 몽골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될 때 바로 문 닫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바로 문 닫았습니다. 대만도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싱가포르는 245명 있습니다. 233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는 지금 종식을 선언하려고 그러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써라해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안 쓴답니다. 그래서 방계 모범 국가가 싱가포르고 대만이고 몽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 막은 나라들은 다 코로나고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국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무역을 안 하니까 이미 중국에는 실업자가 500만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대로라면 350만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실질자는 얼마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도 엄청 100만이 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다 막혔습니다. 우체국, 국제 우편도 못 갑니다. 다 수도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우리나라고 지금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비행기가 갈 수 없죠. 오직 현재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막았기 때문에 미국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그도 조건만 맞추면 미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한국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 훗날 사학들이 따져볼 일입니다. 그 다음 이 대목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4+1 여러분이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연동형 정치 개혁하겠다 만든 것이 연동형 아닙니까? 4+1 이거 가지고 통합당은 일찌감치 미래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례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쓰레기에다 버려야 할 당, 가치도 없는 당,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비례당을 만든다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왜 있는 거지? 처음에는 원로들이 여럿이 연합으로 만드는 당이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 시민의당 만든다고 뭐 가자 우리당 만들고 어째가지고 지금 시민의당하고 그런데 그게 조국이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더불어 뭐 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에게 정치인들은 신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 달 전에 욕하고 둘 달 전에 싸우고 한 것을 팽개치고 오직에야 정의당이 비례당에 합류를 안 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꼭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정의당은 나는 비례당은 못 온다고 심 대표가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너무나 미달되게 따라오기 때문에 정치 발전이 없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정치인들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이 당을 더불어민주당 좀 미래당 만들면 18석 그거 따질 때입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고개 들고 텔레비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국민들은 손가락 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저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이라고.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우리 탈원전을 없애는 관계로 인해서 향후 5년간 전기료가 23조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매일경제 18일자 나와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탈원전 때려 부셔가지고 전기료 23조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 누가 냅니까? 이 전기료 국민들이 다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걸 일을 합니까? 국민에게 플러스 가는 일을 해야지. 제가 이 대목 매일경제 3월 18일자 나온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정기요금 체제계 개편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전기료 2025년까지 최소 23조 4천억 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다음에 바로 우리는 뭐에 시달려야 된다고?
전기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참 국가를 잘 지키는 게 안보 아닙니까? 국가를 잘 지키라고 국방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서 이러고 국방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에 또 월급도 많이 다들 병사들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기문란 반성 벌써 3년째입니다. 군기를 못 짰습니다, 이 장관이. 지난번에는 제주 해군기지를 민간이 막 들어가도 설치고 다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늦게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북한이 와서 다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해군기지 다 죽었습니다. 제주도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삼척 이팡 그 고기 잡는다고 뭐 오징어 배 들어왔을 때 막 며칠 들어와도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 가지고 다녀서 삼척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청국 미사일 또 오발했습니다. 이게 다 오발하면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다 국민 돈으로 여러분을 밥 주고 세금 주고 세금 낸 거로 여러분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를 하나도 못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서 안 되는 게 국방입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이 엄청난 사고를 불러내니까. 그런데 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뭐 반성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될 때 당시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윤석열 검찰총장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21대 나와요. 여기 문제가 여당도 문제는 더 이상 없다고 윤석열 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와서 윤석열 장모 사건을 여당에서 들이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한 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사건과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의 보복 차원에서 윤석열이를 찍어내기 위해서 다시 거론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고 관계없이 법대로 바르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말 잘 들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그때는 조사 않고 뭐 했습니까? 지금에는 또 자기 말 안 듣고 법대로 간다고 이걸 조사해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때 이 나라가 선진국을 갈 수 있고 선진국에서도 안전히 VIP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말 속이 시원한 시간이 됐고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